안녕하세요. 박진천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한번 사기나 뭐 횡령배임 관련된 판례를 좀 봐보려고 그랬는데, 보다가 판결문을 찾아보다가, 판결문을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법원에서 건당 1,000원을 주고 돈 주고 팔아먹고 있거든요.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게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이트에 뭐 기사나 판례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업데이트를 하다가 뭐 최근에 뭐 한 기사 몇 개를 올렸는데, 우선 재밌는 게 그냥 여담으로 이걸 한번 보면은, 제목이 리니지에 빠져 어민자금 30억 횡령한 수협 직원. 이번 이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건데, 수협 직원 A라는 놈이 3년 간 121회에 걸쳐 30억을 횡령했다. 뭐 면세유 관련해가지고 뭐 서류 위조해가지고 횡령을 했나봐요. 그래서 수협은 올해 1월에서야 문제를 인식한 걸로 알려져 있다. 이건 그리고 30억 중에서 16억은 뭐 회수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이죠. 게임을 하는데 30억이나 쓸 수 있는 이 리니지라는 게임, 이게 게임인가요? 빠진건가요? 이게 뭐 이건 너무 정상이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비정상적이에요. 이런 BM이 비즈니스 모델이 존속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게임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이거를 30억이나 이 해먹은 A도 참 대단하고, 이거를 2년 넘게 몰랐던 수협은 더 대단하고, 총체적인 난국이네요. 아주 골 때리는 사건이죠. 이건 뭐 여담으로 보고, 지금 이 영구비 횡령 관련해서 이 기사를 보고 이제 이 관련된 판례를 찾아보다가 이제 판결문을 돈 주고 팔아먹은 게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건데, 이 판결 내용을 보면은 연구비를 한 6억 정도를 이렇게 뭐 빼돌렸는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대요. 6억에 집유 3년이면은 저는 이것도 뭐 절대 센 건 상식에 맞는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더 골 때리는 거는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 원 선고됐대요. 이게 뭐 실형이 지금 벌금으로 감형이 된 건데, 이게 이제 그 감형을 한 이유를 보면은, 피고인이 30년간 300여 편의 논문을 작성하고 자신의 연구 분야에 상당한 공헌을 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이미 학교에서 교수직에서 해임된 사정을 참작하면 1심의 징역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쌍욕을 먹는 거예요, 법원이. 이게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너무 동떨어진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도대체 이런 기사를 보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겠어. 6억 해먹고 2천만 원이면은 나도 한번 할 수만 있으면 해봐야 되겠다. 다 이런 생각 한다고요, 사람들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비정상적인 판결이에요. 이런 판결들이 허용되는 게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뭐 때문에 이렇게 감형이 됐는지 실질적인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니 학교 연구비를 해먹었으면 해임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이게 어떻게 감형 사유가 됩니까 도대체? 그리고 300편 논문 작성하고 연구에 상당한 공헌을 하면 범죄 저질러도 되는 건가요? 야, 진짜 이거는 해도 너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사 나오면 댓글들이 다 뭐 지금 댓글 3개밖에 안 달렸는데, 다 뭐 이런 식의 뭐 쓰레기 사고고, 법원이 자기 스스로의 권위를 깎아먹는 거예요. 이런 판결을 통해서.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련돼서 판례를 좀 찾아보다가 보니까, 이게 그때도 말했지만 지금 가장 그나마 판결이 전체가 다 공개된 것도 아니고 아주 극히 일부만 공개되고,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판결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지금 온라인상으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걸 실제로 해보면은 되게 시스템이 되게 진짜 거지 같아요.
어떻게 이따위 시스템을 그 세금 써가지고 이런 진짜 이런 뭐 요건 하면 안 되지만 이런 허접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지 진짜 국감에서 제발 좀 국회에서 좀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도대체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가 투여가 됐고, 이 수수료는 도대체 건당 1,000원씩 받아먹는 수수료 그거 가지고 도대체 이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하는 데 쓰고 있는지, 도대체 이거는 뭐 입찰로 한 건지 수의계약으로 한 건지, 진짜 시스템이 개 구려요. 우선 윈도우에서밖에 안 돼요. 맥이나 이런 다른 OS에서 접속하면 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거 건당 결제도 원래는 5건 결제밖에 안 됐어요, 한 번에. 근데 그나마 최근에 20건으로 늘렸더라고요, 보니까. 20건으로 늘린 게 뭐 자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애초부터 시스템의 설계가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구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도대체 왜 이따위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건지. 똑같은 돈을 쓰면 좀 더 제대로 만들어 놓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 법원에서 판결문을 돈 주고 지금 건당 1,000원 주고 팔아먹고 있는데, 저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기사를 보면 꽁꽁 숨은 판결문, 정관들은 친분 이용해서 쉽게 입수. 그러니까 보면은 법원 내부에서 쓰는 이 판례 검색 시스템이 있어요. 모든 판결들 다 볼 수 있는. 근데 정관들, 그러니까 판사 출신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쉽게 비실명 처리도 안 된 판결문을 다 구해서 본다는 거죠. 이게 뭐 너무 너무 추잡스럽지 않아요, 하는 짓이? 근데 어찌됐건 지금 이 기사가 사실 이 판결문 공개는 이 사법개혁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사법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뭘 알아야지 뭘 개혁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뭐가 자료가 공개가 돼야지. 근데 이 사법 관련해서 핵심은 판결문인데, 판결문이 공개가 안 되니 진짜.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도 나온 것처럼 정관예우 방지는 판결문 전면 공개부터, 앞으로도 이 판결문 공개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어차피 시간 제약상 단 얘기 못하고, 지금 이 영상에서는 판결문 공개하는 게 정관예우랑 무슨 상관이냐, 뭐 이 주제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우선 이제 미국이나 그 다른 나라 사례 보면은, 미국은 판결이 24시간 내에 미확정 판결문을 게재한다. 뭐 영국, 네덜란드도 일주일 내에 공개한다. 그리고 판사와 변호사 이름 등이 적힌 판결문을 투명하게 공개되면 판결 성향이나 변호사의 승소율, 패소율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다. 의뢰인들은 이 같은 데이터 분석 결과를 참고해 변호인을 선임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굳이 판사와 연고가 있는 정관을 찾아낼 필요가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보더라도 판결문이 공개되면은 뭐 정관예우가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취지의 뭐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뭐 당연히 상당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 판결이 만약에 그 하급심 판결문에서 포함해서 판결문이 만약에 전면적으로 소위 말하는 API 형식으로 전면적으로 공개가 되고, 뭐 사생활이라든지 아주 예외적으로만 그뭐 비공개가 되거나 비실명 처리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판결문이 공개된다고 하면은 정관예우 상당히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영상을 찍고 있지만 이 카메라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사람이 하는 행동이 상당히 차이가 나잖아요. 제 목소리도 달라요. 지금 이 카메라가 없으면은 저의 말투나 표정이나 이런 게 다르다고요. 사람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보고 있고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사람은 조금 더 괜찮아 보이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여기 아까 본 것처럼 이런 병신 같은 판결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판사들이 이렇게 판결을 해도 판결문이 공개가 잘 안 됐는데, 감시한 사람이 없잖아요. 감시한 사람이 뭐 있긴 하겠지만 감시의 눈이 적다고요. 근데 이런 법원에서 하는 모든 판결들이 원칙적으로 전면적으로 공개되고, 어떤 판사가 어떤 판결을 했고, 그 판결에는 누가 변호인으로 붙어 있었고, 변호인으로 선임이 돼 있었고, 판사와 변호인의 관계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판결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분석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마치 판사들 입장에서는 누군가 카메라로 자기를 찍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누군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접근을 하거나 그렇다 했을 때 그걸 들어줄 리가 있을까요? 보통 그 가진 게 많고 지킬 게 많은 사람들은 겁이 많잖아요, 보통. 오히려 가진 게 없고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는 거지. 그렇게 이 감시받고 있다는 자기 자신의 판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이 판결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면적으로 공개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으면은 저는 훨씬 더 공정하게 재판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 하급심 판결문들, 그러니까 판결문이 전면적으로 공개되는 게 사실은 이 어떤 사법개혁의 시작이고 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 법원,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기사가 굉장히 좋은 기사던데 이것만 보면은 이것만 보고 이 저런 방금 항소심에서 이 벌금이 나온 이런 멍청한 판결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이 판결문 공개에 대한 의견을 이제 그 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가 있는데 법관은 거의 70~80%가 반대예요.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70% 이상이. 변호사는 93.7%가 찬성이고 일반 시민도 거의 80% 이상 찬성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 법원, 그러니까 판사의 인식이랑 변호사나 일반 시민의 인식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지금 갈리고 있죠. 판사들은 70~80%가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전면적인 공개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판사의 인식이랑 변호사나 뭐 어떤 일반 시민의 인식의 괴리감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이런 판결들이 나오는 거죠.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판사들이 판결하는 게 아주 무슨 갈라파고스 섬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만의 어떤 뭐 논리가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게 저는 참 놀랍더라고요. 판사들이 이렇게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지 저는 그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의 괴리가 이런 멍청한 판결들이 나오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판결도 판결 재판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상식의 기초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판결들이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방금 얘기했던 이 판결이 투명하게 전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면이 상당히 기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판결문들이 전면적으로 공개된다고 하면은 쉽게 이런 판결을 내지 못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 판결문이 공개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단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벌써 13분, 14분이 됐는데 제가 어차피 편집을 안 하고 그대로 올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영상을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이 판결문 공개와 뭐 정관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